잠깐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 이 조합은 크게 두 가지 테마가 있어. 조합하고 중복 조합. 이렇게 두 가지 테마가 있고, 기억해야 될 건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는 모든 관점이 사실은 조합의 관점에서 수녀를 생각해야 되는데, 교과 과정상,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공식들이 순열의 관점에서 조합을 풀어놓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 있지. A면 B다라고 교과서에선 배우지만 시험은 B면 A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게 항상 출제가 되니까 여기서도 관점은 순열을 배우고 조합을 배우는데 우리는 여전히 조합의 관점에서 순열을 설명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순열 NPR이라는 것의 개념은 서로 다른 N개가 있어. 이걸 우리는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야? R개를 뽑는데 똑같은 걸 여러 번 뽑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R개를 뭐 하는 거야? 예쁘게 뽑아 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이게 순열의 정의야. 그죠? 그럼 여기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을 뽑아놓은 대상을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4명이 있는데 4명에서 2명을 뽑을 거야. 그럼 그 2명을 일단 일로 나와. 그래서 2명을 뽑았겠지? 그럼 이 뽑는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쓰는 것과 둘의 위치를 바꾸는 게 서로 다른 것. 이게 순열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뽑아까지라는 말의 의미를 끊어서 보면 처음에 딱 둘을 뽑을 때 나 뽑고 세진이 너 뽑으나 세진이 뽑고 나 뽑는 게 순열의 입장에선 다른 거야. 맞지?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하나로 보겠다라는 거. 이것이 뽑아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반 인원이 30명인데 30명에서 반장, 부반장 2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30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반장, 뒤에 있는 사람이 부반장. 또는 부반장, 반장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순열의 의미야. 근데 여기 뽑아까지의 의미는 뭐냐면 30명 중에 2명을 뽑아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확대하면 30명 중에 그냥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그럼 그냥 2명만 뽑으면 되죠. 맞아? 이때 우리는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조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뽑고 나서 나열까지 하면 이게 순열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야.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2명을 뽑을 거야. 2명을 뽑을 거야. 그럼 순열의 관점에서 보면 얘는 뭐가 되냐면 3P2라고 해서 6가지인 거지. 그지? 이 6가지의 의미가 뭐냐면 A, B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C 뽑을 수도 있고 B, C 뽑을 수도 있고 또 뭐 뽑을 수 있어? B, A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C, A 뽑을 수도 있고 C, B 이렇게 해서 6가지인 거야. 그쵸? 그럼 이때 얘와 얘가 순서가 있으니까 6가지로 분류가 된 거고 만약에 이때 이 경우를 같은 경우로 본다면 A 뽑고 C 뽑으나 C 뽑고 A 뽑고 B 뽑으나 뭐 이런 순서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이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 경우의 수 중에 조합이라고 분류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는 몇 가지야? 3가지지.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는 거야. 이때도 서로 다른 3명이 있는데 이 중 서로 다른 2명을 뽑는 경우가 2가지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3가지라고 쓸 건데 이때 이 3가지를 순열과 연관시키면 이런 거야. 전체 3P2라는 6가지 중에서 이 2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방법이 몇 가지니? 2팩토리얼이지. 그지? 그 2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눈 것. 이것을 우리는 3가지라고 정의한 거야. 그래서 이때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기호로 3C2라고 표현할 거야. 3 컨비네이션 2 조합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3C2라는 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하면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3C2라는 것은 3명 중에 그냥 2명을 뽑는 거지. 그럼 3명 중에 2명을 뽑은 다음에 그 2명이 서 있을 거 아니야? 그 2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또 2팩토리얼이니까 이 둘을 곱하면 이것의 의미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의미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 가죠?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 NPR에서 출발하는데 NPR의 개념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그랬으니까 뽑는 방법이 NCR인 거고, R명 뽑혔지? 그럼 그 R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곱하기 R 팩토리얼,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NPR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물을 대하는, 경우의 수를 대하는 관점이 뽑고 나열하는 관점으로 해결을 해야 좀 쉬워. 알았지? 뽑으면서 나열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조합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해석해보면, 얘 뚜껑 어디 갔지? 이렇게 해석해보면 이런 거잖아. NPR이라는 개념이 NPR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썼었어? N 팩토리얼로 나눴어. 무엇을? N-R 팩토리얼. 이거였죠. 맞아? 그럼 이때 NCR은 뭐야? 그러면 NCR에다가 이 값이 NCR 곱하기 R 팩토리얼과 같으니까 얘와 얘를 적당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NCR이라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어? R 팩토리얼 분의 N-R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일반적인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이제 계산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가 갖는 의미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잘 봐. 그러면 3C1은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 3명 중에 1명을 뽑는 거야. 그럼 원래 의미는 3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나열하는 가지수만큼으로 나눈 것의 의미. 이게 일반적인 우리 계산 방식이고, 그러면 이건 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이제 NCR의 성질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 값이 세 가지다. 그러면 3C2는 뭐냐? 그럼 얘는 3P2 하고 2팩토리얼 이런 개념이지.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조합에 이제 그 재밌는 성질이 하나 있어. 뭐냐면 OC2를 해볼게. OC는 뭐야? 서로 다른 5개가 있는데 2개를 뽑는 거지. 그럼 5개가 있을 때 2개를 뽑는다는 건 5개 중에서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했는데 나열되는 가지수만큼은 나눈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몇 가지니? 5, 4, 22에서 2로 나눴으니까 얘가 10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OC3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5P3이 되고 얘는 3팩토리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럼 5P3은 5, 4, 3 이렇게 되는 거. 3팩은 3, 2, 1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니? 약분되면 10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3C1하고 3C2 결과가 같지.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OC에서 OC3하고 같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3개가 이렇게 있어. 3개에서 내가 여기를 1개를 뽑는 방법이야. 1가지, 2가지, 3가지지. 그래서 3C1이 3가지야. 의미가. 근데 이걸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런 거야. 3개 중에서 1개를 뽑는다는 관점은 남은 2개가 여기 2개 남는 경우랑 같겠지. 얘가 1가지야. 얘도 1가지고. 그럼 이거 뽑을 때 얘 뽑아가면 이거 남지. 반대 거 뽑아가면 얘 남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대의 경우일 때 경우의 수는 항상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역지사지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러니까 내가 뽑혔어. 안 뽑힌 애도 똑같다. 경우의 수는 같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 봐봐. 이 2개가 더했을 때 뭐가 되니? 전체 가지수 5개가 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은 N개 중에서 N-R개를 뽑는 방법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OC2하고 OC3이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 좋은 이유는 10C7 이런 걸 계산할 때 이걸 계산하려면 10P7을 계산하고 7팩토리얼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계산이 많지.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10C7은 뭐랑 같다? 10C3과 같으므로 10C3을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 자체는 순열보다는 훨씬 짧은 거야. 근데
활용도는 되게 많은 거야. 순서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순서를 부여하는. 오케이? 이것을 우리는 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이거 그림을 너무 크게 확대해가지고 이게 뭐야? 안 보인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확대했나봐. 그지? 그냥 이렇게 보자. 4C1이야. 무슨 뜻? 4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그냥 4가지지. 그지? 너무 커서 나 목이 아파요. 5C2는 뭐야 그러면? 5P2를 2로 나눈 것. 2팩토리얼로 나눈 거니까 얘는 10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11C9야. 그럼 이걸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 뭘 이용한다? 11C2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맞아? 그럼 11C2라는 건 뭐지? 11P2분의 2팩토리얼 이렇게 돼서 얘는 11 곱하기 10의 2. 그래서 이 값은 55가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연산 방법이야. 그리고 이제 성질을 이제 몇 가지 설명할 건데, 성질. 잘 봐. 성질, 우리가 이제 아까 NCR은 이렇게 설명한다 그랬죠.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것.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뭐로? R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이게 바로 NCR의 개념이야.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던 성질이 NCR이라는 애와 NCN-R이라는 두 녀석이 같다. 이게 이제 기본 성질이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NC0은 얼마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NC0. 그럼 여기다 이제 넣어봐. R이 지금 0인 경우야. R에다 0.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N개 중에서 안 뽑는다야. 그지? 안 뽑는다야. 그럼 여기서 R이 0팩이니까 얘는 0팩, N팩, N팩 이렇게 되니까 0팩토리얼은 1이고 N팩, N팩 약분되니까 이거 얼마?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야 여기 이거 하나 이렇게 딱 분필이 있어. 이 분필을 내가 뽑는 방법은 몇 가지야? 그럼 2가지인 거야. 뽑는다와 안 뽑는다. 맞아? 그러니까 안 뽑는 것도 경우의 수로 세고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NC 얼마 이렇게 했으면 그 안에는 안 뽑는 가지수도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NCN 유명 메이커 짝퉁이죠. NCN 미안합니다. 자, 좀 우리 웃으면 안 될까? 자, 그러면 NCN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N 팩토리얼이 되고 여기는 이제 0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여기가 N 팩토리얼. 됐어. 그럼 이거 얼마야? 1. 그러니까 무슨 뜻? N개 중에 N개를 다 뽑는 것도 한 가지고 안 뽑는 것도 한 가지. 까먹지 마세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하고 얘가 값이 같다는 건 당연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NCR이 NCN-R과 같다는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 이때 R이 0인 경우가 NC0이고 얘가 NCN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둘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조합의 기본적인 성질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 N개에서 R개를 뽑을 때 뽑는 대상이 같은 거가 아니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를 뽑는 거야. 똑같은 걸 2번 뽑을 수 없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떤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2개 뽑을 거야. 4C2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여기 A, A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2개 뽑을 거야. 그러면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똑같은 걸 2번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뽑는 경우가 문제에서 조합에서 다루는 대상이 아니야. 알았어? 뽑고자 하는 대상이 서로 달라야 돼. 알겠죠? 이게 바로 이제 조합의 기본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R은 최대 얼마? N 값을 갖고 최소 얼마? 0. 그래서 이때 이 R 값의 범위는 0과 N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조합의 기본적인 성질이야. 그래서 이제 얘는 지금 그거를 한번 계산해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6C가 어떤 의미니? 10P4가 어떤 의미니? 그럼 6C라는 것의 개념이 뭐라고? 6C2라는 것의 개념이 6P2 곱하기 분의 2팩토리얼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2가 이렇게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고요.
순열의 입장에서 보면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 10P4가 뭐야? 서로 다른 10개에서 서로 다른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10개 중에 4개를 뽑았어. 그러니까 여기에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이게 조합의 기본 개념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그냥 이건 대단한 건 아니고 NCR을 네가 이해하고 있냐라는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첫 번째 거는 NC, N개 중에 2개를 뽑았을 때 20일이 되도록 하는 N값이 뭐야? 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그냥 이걸 말 그대로 설명하면 NC라는 것은 NP2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렇게 된 거야. 이게 21이라는 얘기지. 그럼 NP라는 건 N하고 N-1 연속되는 두 자연수의 곱이고 21 곱하기 2 팩토리니까 이게 42 이렇게 하는 거죠. 인수분해하지 말고 이 42를 거꾸로 나눠 연속하는 자연수 6 곱하기 7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제 N-1이 작으니까 6이 돼야 되고 N이 7이다. 이래서 이때 N 값은 7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C4하고 10CR하고 같을 때 R이 4가 아니다. 이렇게 돼. 이게 웃긴 말이죠? 이걸 가리면 R 값은 4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럼 또 모두 같아야 되지? 6. 그지? 그러니까 4는 아니다. 그랬으니까 6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NC3하고 7C4가 같대. 그러면 N이 얼마면 돼? 또 7이면 되지요. 3하고 4를 더했을 때 값이니까. 그 다음에 6CR하고 6CR 플러스 2가 같다. 중요한 거는 이 값하고 이 값이 2개를 더했을 때 항상 얼마가 돼야 되니? 6이 돼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4번은 R 더하기 R 플러스 2가 전체 개수인 6개와 같아야 되니까 이 R이 4가 되고 이때 R은 2가 되면 된다. 그러면 2면 6C2와 6C4가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일단 빼둘게. 왜냐면 이게 뒤에서 2항 개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이제 2항 정리에서 나오는 성질인데 여기서 그냥 맛보기로 하나 던져봤는데 우리한테는 그건 지금은 의미가 없고 이 녀석에 대한 의미는 뒤에 2항 정리에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C3 더하기 9C4는 NCR이다. 이것도 지금 이거랑 똑같은 성질이거든. 이거랑 똑같은 성질. 그러니까 이 5번하고 6번은 뒤에 2항 정리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그냥 기억하고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도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대단한 건 아니죠. 그냥 하는 건데 이거를 학교 시험에서 이걸 증명하는 걸 물어보질 않잖아. 그치? 이게 모의고사에서도 이걸 뭐 증명해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할 때 전제는 서로 다른 n개는 자연수의 값의 범위잖아. 그치? 그 중에서 r개를 뽑는다는 거니까 r은 0을 포함한 음이 아닌 정수야. 그러니까 0, 양의 정수 이렇게 범위니까 이런 문제 풀 땐 그냥 n과 r에다가 적당한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건 계산할 필요 없지. NC4하고 NC3하고 같대요. 그럼 n은 얼마면 좋을까? 7. 뭐 이런 얘기. 7이 계속 나와. 나에게 행운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9CR, 9CR-1 이런 거는 굳이 이걸 풀어서 풀지 않더라도 하면 되고,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건 어떡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잖아. 이걸 이제 문자로 정리하면 사실상 계산이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n과 r에다가 적당한 자연수를 넣어서 그냥 판단을 해보면 돼요. 예를 들면 n에다가 얼마를 넣을까요? n에다가 한 5 정도를 넣어서 얘는 그럼 7C2가 6C2, 5를 넣었으니까 4C2 플러스 5C2와 같느냐 해가지고 이 두 결과가 같은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열에서도 이런 류의 문제가 제일 처음에 나오지. 이유는 뭐야? 그냥 계산하는 방법을 좀 익히라고 하는 거고, 요즘의 트렌드는 모의고사에 보면 빈칸 추론하는 거 있잖아. 빈칸 추론하는 거. 이제 그대들이 시험 범위의 확률 통계 경우의 수가 끝나고 나면 빈칸 추론에 이 조합의 성질을 이용한 빈칸 추론 문제가 등장할 거야. 되게 어려워.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게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그냥 한번 보여줄게. 그지? 또 막 토하고 그러면 안 돼. 등비급수처럼 막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적당한 값 넣어서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교과서에는 분명히 나온다? 증명해 보시라고. 알겠죠? 그러면 증명해 볼 필요는 없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뭐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로 우리가 풀어봅시다. 내용이 짧게 끝나.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순열 때도 짧게 해서 내용이 끝났었고,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말을 잘 기억해야 돼. 자,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5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4명을 뽑을 거래. 그럼 일단 그냥 경우의 수는 얼마니? 전체 8명 중에 4명을 뽑으니까 8C4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원래 그냥 총 경우의 수는. 근데 남학생 2명하고 여학생 2명을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뽑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냥 남자 몇 명 중에 3명 중에 2명을 뽑고 여자 5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돼. 더하냐 곱하냐? 곱하는 거죠? 동시에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학생 A, B 학생 뽑는 경우와 A, C 학생 뽑는 경우는 다르지.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자 3명하고 여자 5명이 있는데 여기서 대표 2명을 뽑아서 미팅을 할 거야. 알겠지? 근데 남자 3명이 뭐 있냐면 나 있고 빨간 걸로 이름 쓰면 안 되는데 죄송. 옛날 사람 티내네. 나 있고 원빈 있고 장동건 있어. 내가 제일 어리잖아. 그 다음에 여학생 5명 있어요. 태희, 혜교, 지연, 다현도 넣어줄게. 예린이도 넣어줄까? 자, 예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5명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나오길 원해? 아니지. 중요하다는 거야. 누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을 뽑을 때 이렇게 나오길 원해, 이렇게 나오길 원해, 이렇게 나오길 원해. 참고로 나이는 내가 제일 어리다고 얘기했어. 알았지? 장동건은 아빠 뻘이야? 아빠랑 몇 살 차이 안 나? 그냥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누가 나오는지가 다른 거죠. 맞지? 그래서 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학생 2명하고 여학생 2명을 뽑는데 특정한 남학생 1명과 특정한 여학생 1명은 반드시 포함하여 뽑는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이라는 것은 이건 이런 거야. 정유라 같은 거.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정유라 알지? 정유라 2대 입학할 때 정유라 어떻게 했을까? 2대 입학 정원이 10명인데 정유라가 지원을 한 거야. 10명을 뽑을 거야. 정유라 포함해서 500명이 지원을 했어. 확 들어오지 그냥. 500명이 지원했어. 그러면은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 경쟁률.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야지. 11명의 정원인데 정유라 포함해서 501명이 지원을 한 거야. 그럼 여기 11명 뽑을 때 여기 있는 이 1명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정유라 이미 뽑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 플러스 10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에서 세는 거야 안 세는 거야? 안 세는 거. 이게 특정한의 의미야. 그러니까 특정한 1명이 포함돼야 돼? 그럼 이미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럼 나는 뭐만 고민하면 돼? 그 특정한 1명을 뺀 남은 500명 중에서 10명을 뽑는 방법만 고민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요? 이게 특정한의 의미야. 그러니까 뽑아놓고 남는 거야. 그럼 남학생 1명하고 여학생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뽑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돼? 또 생각했네. 남학생 1명은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 용학은 요즘 고생이 많죠. 용학은 유라양 이렇게 되는 거죠. 특정한 1명 이미 뽑혔어. 어떻게 해? 너무 그런가? 이거 전국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학생 여러분 괜찮아요? 자, CN블루한테 칼 맞겠다. 자, 아무튼 용화, 유라 뭐 이렇게 됐으면 남자 2명 중에서 이제 몇 명만 뽑으면 되는 거야. 실제로는 남자 1명 뽑고 그 다음에 여자도 1명만 뽑는 거야. 그러면 전체 남자 몇 명이라고 보는 거야. 3명 안에 특정한 학생 이미 들어있지.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을 뽑고 여학생 5명 중에 1명은 뽑혀 나갔으니까 남은 4명 중에 1명을 뽑는 방법. 그래서 얘를 4C1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적어도 1명의 남학생을 뽑는 방법의 수 그랬어. 적어도라는 말. 이게 적어도 1명이 뭐냐면 최소 1명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최소 1명이라는 건 1명만 뽑아도 되고 2명, 3명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전체 8명 중에서 4명을 뽑을 건데 그 4명 중에 최소 1명은 남학생인 경우야.
그러면 남학생은 최대 몇 명까지 뽑을 수 있다는 거야? 전체 3명이니까. 남학생 3명이잖아, 지금. 그럼 남학생 1명 뽑고 여학생 3명 뽑는 경우, 남학생 2명 뽑고 여학생 2명 뽑고, 남학생 3명 뽑고 여학생 1명 뽑는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가지수가 많잖아. 인원이 더 많아지면 힘드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면 되는 거야? 전부 다 여학생을 뽑는 경우. 전부 다 여학생을 뽑는 경우를 제외하면 어떻게 될까? 최소 1명은 남학생이 포함되어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전체 경우의 수 8C4에서 빼기 나머지 5명 5C4를 하시면 이게 바로 이제 특정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게 지금은 첫 문제니까 그냥 뽑기만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는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꿀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특정한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뽑아서 첫 번째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두 번째는 원탁에 나열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바뀌는 게 그 다음 페이지의 얘기들이 되는 거야. 알았지? 거기 우리 4-2번 후다닥 하고 필수예제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필수예제 3번을 봐봐. 똑같은 문제인데 뒤에 뭐가 붙냐면 일렬로 세우는 방법, 원탁에 앉히는 방법 이렇게 이제 이 말이 붙는 거야. 뽑아서 라는 말은 똑같이 붙었는데 뭐가 되는 거야? 일렬로 세우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조합의 관점에서 순열을 한번 해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자 6명 중에 몇 명을? 2명을 뽑으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남자 6명 중에 일단 2명을 뽑고 그 다음 여자 5명 중에 2명을 뽑아.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서 있는 거야? 4명. 4명을 어떻게 한다? 일렬로 나열한다? 4팩토리얼.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나아갈 방향. 뽑고 나열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으래. 그러면 일단 뽑아. 6명 중에 3명을 뽑고 그 다음에 5명 중에 일단 2명을 뽑지? 그러면 이제 몇 명이 레디하고 있는 거야? 5명. 5명을 원형에 나열해야 되니까 여기 뭐야? 5-1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지. 예문이 좀 웃겨.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3명이 이웃하고 뭐 이런 패싸움 얘기. 자, 그거 한번 해봐. 자, 어떻게 계산하니? 한국인과 일본인이 각각 5명, 10명 있대요. 한국인 3명하고 일본인 2명을 뽑아 원탁에 앉히는 방법 그랬으니까 한국인 5명 중에서 일단 3명을 뽑아두고 그 다음에 일본인 10명 중에서 2명을 뽑아둬서 그럼 5명이 이제 원탁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일렬로 나열하니까 원형 테이블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5-1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한국인 3명, 일본인 2명을 뽑아서 그랬어. 일단 뽑아. 한국인 3명, 그 다음 일본인 2명 이렇게 뽑았어. 오케이? 그래서 뭐 한국인 3명 A, B, C 이렇게 있고 일본인 2명 A, B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3명이 이웃하도록 일렬로 세우는 거야. 현재 상황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건데 얘네 셋을 한 명으로 보고 이웃하도록 놓으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거 한 명으로 놓고 일단 하나, 둘, 셋, 3명을 일렬로 나열하겠지? 그래서 섰어. 이웃하게. 그럼 이제 얘네들끼리 또 위치를 쓸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뭐 요 얘기가 됩니다. 연습할 때 값이 좀 커지면 그거 막 그 답 보면은 막 한 1000단위 넘어가는 것도 있지. 막 이런 거. 그런 건 굳이 계산할 필요 없어. 하지만 그거 계산하다가 곱하기 틀려서 막 씩씩대면서 힘들어하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 요거 보면 이제 앞에서 순열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자, 이제 이걸 보면서 물어볼게. x가 1, 2, 3이고 y가 2, 4, 6, 8, 10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해놓고 테마가 함수의 개수야. 그러면 이제 순열에서도 함수의 개수를 다뤘다고. 자, 정의역이 1, 2, 3이고 그 다음에 공역이 2, 4, 6, 8, 10 이렇게 있어.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할 때 이제 또 해야죠. 첫
첫 번째는 함수의 개수. 그러니까 이 정의역 3개와 공역 5개를 이용하여 대응관계를 만들 때 그게 총 몇 개 만들 수 있냐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똑같이 5가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똑같이 5가지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야. 이때 이것을 이제 얘 입장에서 설명하면 5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5개가 있는데 얘 입장에서 뭐 얘가 이렇게 3명한테 몰빵으로 다 받았다고 치자? 그럼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받은 거지. 그지? 근데 만약에 얘가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받았다고 하면 1하고 2한테 받는 경우와 2하고 3한테 받는 경우가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이때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석할 때 뒤에 거, 앞에 거 순으로 해서 어떻게 읽었어? 5, 파이 2라고 해서 이 값은 5파이 3이죠. 3개니까. 그래서 5의 세제곱 이렇게 읽었다고. 기억나지? 5가 뭐야? 공역의 개수. 3이 뭐야? 정의역의 개수.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1대1 함수의 개수야. 1대1 함수는 무슨 뜻이야? 1, 2, 3이 선택한 그 y값이 서로 겹쳐서는 안 돼. 중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5가지인데 이 5가지 중 누군가 하나를 선택하면 2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선택할 수 있고 3은 1과 2가 선택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3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그렇죠? 이때 1이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니까 얘도 순서가 있는 거지. 그러면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른 5개 중에 서로 다른 3개한테 선택을 받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5P3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맞아? 그치? 그래서 1대1 함수는 순열의 의미고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의 의미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이런 거야. 이 x의 원소 x1하고 x2를 정의역의 원소라고 할 때 이제 그리고 이때 그에 대응하는 y 값들이 그 중 하나라고 할 때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x1하고 x2 이거일 때 fx1 fx2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x 값이 있을 때 그지? 만약에 여기 3개 중에 2개를 딱 선택하면 당연히 큰 게 x2고 작은 게 x1이겠지. 그럼 2가 만약에 4를 선택하잖아? 그럼 1은 무조건 2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맞아? 이것의 의미를 선생님이 이렇게 좀 작게 설명해 볼게. 예를 들어서 x가 1, 2가 있고 y는 ABC라고 하지 마. 4, 5, 6 이렇게 있다고 치자. x에서 y로의 1대1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대1 함수는 여기서 총 6가지 경우가 나와. 근데 그 중에 잘 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1, 2가 있고 4, 5, 6이 있는데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 맞아? 이 경우에 대해서 서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가지밖에 없다. 하나씩 주고받을 때. 근데 이때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한 거야. x1하고 x2 중에 x값이 더 크면 그에 대응하는 y값도 더 큰 것만 선택해라 라고 하면 x값이 클 때 y값도 큰 걸 선택하라는 거니까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얘는 해당 사항이 아니지. 맞아?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골라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쨌든 3개 중에서 2개를 얘네 둘이 선택할 거 아니야. 그쵸?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할 때 만약에 이렇게 봐봐. 1하고 2가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얘하고 얘를 선택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때 2는 무조건 누구 선택해야 돼? 6. 1은 무조건 4인 거지. 이런 관계를 만족하니까. 그러면 이때 내가 고민할 건 이렇게 서로 바꿔서 선택하는 경우는 셀 필요가 없는 거야. 맞아?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그냥 2개를 뽑아. 그래서 뽑아서 그냥 큰 녀석이 큰 녀석한테 보내고 작은 건 작은 녀석한테 대응 관계를 만족시키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 가지수를
3, C, 2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지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걸 반대로 물어봤어. 야, X값은 커지는데 Y값은 작아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잖아. 이 경우나 이 경우를 한 가지로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도 뭐야? 3C2다 라고 설명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럴 때 봐봐.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큰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X값이 서로 다르면 서로 같은 Y값을 선택할 수는 없어. 맞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대1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중에 큰 것이 큰 것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냥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방법의 수라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잘 이해해야 돼. 이때 얘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잖아? 대소 관계가 2로 들어도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아. 5C3이야. 오케이? 이해감? 이해가니? 세진아 이해갔어? 좀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거나 위에 거나 경우의 수가 같다고.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 근데 이제 이 뒤에, 이거는 지금 할 게 아니지만,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는이 붙은 게 나올 거야. 는이 붙은 거. 큰 거는 큰 걸 뽑아도 되는데, 같은 거를 선택해도 돼. 이렇게 되니까, 크기 관계가 있다는 것은 순서가 없다니까 조합의 개념인데, 는이 있다는 건 뭐지? 중복해서 받아도 된다는 개념이 되지. 그래서 이게 이 뒤에서 중복 조합에서 얘가 또 나올 거야. 그럼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X와 Y 사이 대응 관계에 함수 개수, 1대1 함수, 그 다음 대소 관계, 중복 조합의 관계를 전부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뒤에서 얘는 OH4라는 개념으로 중복 조합으로 설명이 될 거야. 오케이? 어쨌든 머릿속에 이걸 기억해야 돼. 함수의 개수는 뒤에 거, 앞에 거 순이야. 그래서 5파이3, 5P3, 5C3, 5H4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시험에 계속 나오고 모의고사에서 자꾸 언급하니까 물론 이제 조건을 좀 복잡하게 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바꿔볼 거야. 잘 봐. 너무 문제가 밋밋하잖아. 그냥 5C3, 5C3이야 답이.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야. 이 문제를 3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F2가 6이고 X1, X2 F, X1, F, X2 단 X1은 2가 아니고 X2도 2가 아니다. 그럼 이 대응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이제 조건이 하나 붙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 F2가 6이고 나머지 값들은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 라고 이제 정의하는 거야. 그럼 봐봐. F2가 6이고 나머지 값들은 큰 녀석이 더 큰 값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지우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하면 좀 더 프리해지니까 F2가 6이고 X1과 X2의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돼.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2나 4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지. 그럼 3은 8이나 10밖에 선택할 수 없으니까 1이 선택하는 방법 2가지, 3이 선택하는 방법 2가지. 그러니까 이때 이 경우의 수는 1이 선택하는 방법 2C1, 3이 선택하는 방법 2C1 해서 총 4가지 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맞아? 이제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은 이미 가 있다. 나머지들의 대응 관계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이거 4개 시리즈니까 시리즈로 기억해야 돼. 알지? 우린 시리즈 중에 3개를 완성한 거고 조합이 끝나면 이제 4개가 딱 되면서 이 4개를 중첩해서 물어보니까. 오케이? 거기 4-4번 해봅시다. 몇 가지 나오니? 왜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해? 이거 계산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몇 가지냐 이거? 문제에서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값이 더 크면 y값은 작은 걸 선택하라 이런 뜻이야. 전제는 f2가 6을 선택하고 있대.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1이라는 값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야? 2보다 어떤 값을? 더 큰 값을 선택해야 되니까 1은 7 또는 8을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리고 3, 4, 5는 누굴 선택해야 돼?
2보다 더 작은 값을 선택해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야. 7 또는 8. 정확하게 얘기하면 2C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 4, 5가 선택하는 경우는 5, 4, 3, 2, 1 5개 중에 3개. 그래서 곱하기 5, C,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2C1은 2가 되고 5C3은 10가지니까 총 몇 가지? 20가지 뿐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잘 기억해야 돼. 이거 나중에 EBS나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래. 조건이 너무 많아. 되게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반원위에 10개의 점이 있대요. 다음을 구하라.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계산하는 거야. 직선의 개수. 그지? 구별해야 돼. 직선의 개수와 선분의 개수는 다릅니다.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직선의 개수를 설명하면, 일단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10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해. 근데 문제점이 뭐라고? 10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할 때 그게 요거 2개면, 요거 2개면, 요거 2개면, 요거 2개면 다 같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빼셔야 됩니다. 그럼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여기 5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직선의 개수를 다 빼버린 거야. 맞지? 그럼 마지막에 다시 뭐 해줘? 한 가지는 있으니까 1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그러면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해도 이렇게 골랐어. 이게 삼각형 되지? 이렇게. 그쵸? 근데 뭐가 문제니? 또 이 5개의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 번째도 이렇게 하면 돼요. 10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을 건데 빼버리라고. 여기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삼각형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3번 문제. 3번 문제. 두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이랬어. 이건 몇 개일까? 선분의 개수는 몇 개일까? 선분은 몇 개일까요? 선분은 몇 개일까? 다현아, 선분은 몇 개야? 자, 세진아, 선분은 몇 개일까? 선분은 몇 개일까? 선분은 뭐지? 잘 봐. 점이 3개가 있다?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몇 개니? 선분이 뭔지 모르는 건 아니지. 그지?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이것도 다른 거. 그지? 그러니까 직선에서 여기 3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 그 3가지가 그냥 전부 다 선분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는 그냥 뭐가 돼? 그냥 10개 중에 2개를 뽑는 방법. 이게 바로 선분의 개수입니다. 그렇죠? 계속 직선하다가 선분 물어보니까 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맞아? 이런 식으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거를 도형으로 옮겨 놓는데, 잘 봐. 도형으로 옮기면 이제 이렇게 돼. 하나, 둘. 딱 봐도 간격이 균일하고 서로 평행한 6개의 직선으로 보이지. 그지? 그 다음에 4개만 해보자. 얘도 딱 봐도 간격이 균일하지. 평행한 6개의 직선과 평행한 4개의 직선이 이렇게 교차돼서 있다라고 칩시다. 나는 여기서 평행사변형을 만들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총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또 겁나 세. 하나, 둘, 셋, 넷. 막 이러면 큰일 나죠. 맞아?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면 일단 세로줄 2개 있어야 되고 가로줄 2개 이렇게 있으면 되지.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로줄 2개를 이거랑 이거를 선택했다라고 치자. 그럼 가로줄 2개를 이거랑 이렇게 선택하면 오직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 오케이?
그럼 이때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줄 중에 2개를 뽑고 가로줄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업그레이드판 버전이야. 이게 이제 그 다음 문제의 얘기입니다. 자, 봐봐 이제. 그림과 같이 필수의 6번이야. 가로의 길이가 4이고 세로의 길이가 3인 직사각형을 한 변의 길이가 1인 12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누었다. 이 도형의 선들로 이루어진 사각형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첫 번째는 이제 직사각형의 개수고 두 번째는 정사각형의 개수입니다. 직사각형의 한 부분이 정사각형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이 훨씬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직사각형을 어떻게 쓰냐면 봐봐. 여기서 내가 세로줄 이렇게 선택하고 가로줄 이렇게 선택하면 오직 하나의 사각형이 만들어지니까 그 가지수를 세는 방식인 거야. 그럼 첫 번째 직사각형을 구한다. 그러면 세로줄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야. 5개 중에 2개를 뽑고 가로줄은 4개입니다.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만들 수 있는 총 직사각형의 개수가 돼. 이거 계산해보면 5C는 10가지고 4C는 6가지니까 총 60개의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이 중 정사각형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잘 봐. 정사각형이라는 건 얘가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얘도 이렇게 일정하게 선택해야 되지. 근데 어떤 대상을 뽑을 때 일정하게 뽑는다 라는 건 없어. 맞아? 일정하게 뽑는다 라는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직접 세는 겁니다. 첫 번째, 한 변이 1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세십시오. 그럼 몇 개야? 12개지. 오케이? 그럼 한 변이 2인 정사각형. 요렇게 생긴 거 정사각형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하나, 둘, 여기 3개니까 여기 밑에도 4개, 5개, 6개 이렇게 되니까 6개. 오케이? 그러면 한 변이 3이면 한 변에 3인 정사각형이 몇 개야? 하나, 2개 이렇게 있지? 그럼 얘가 몇 개? 2개. 한 변이 4인 정사각형은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개다? 20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 갔어? 그러면 거기 유제 4-7번 빨리 보자 우리. 5개의 평행선과 2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나고 있다. 이들 평행선들로 만들어지는 평행선의 개수 뭐라고 쓰면 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5C2 곱하기 4C2 하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4-8번을 도전해보세요. 봐봐. 원 위에 8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있을 때 첫 번째는 4점을 꼭지점으로 한 사각형의 개수. 그런데 얘는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뭐 하면 돼? 8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4개를 뽑으면 무조건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직사각형을 생각해봐. 4점을 꼭지점으로 한 직사각형이니까 일단 점 4개를 뽑을 건데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뽑으면 안 되잖아. 그치?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게 총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사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구해봐도 돼요. 근데 이게 점이 더 많아지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자고. 잘 봐. 직사각형을 만든다는 건 여기가 직각이 돼야 된다는 거야. 맞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직각이 된다는 건 이렇게 두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이렇게 쫙 그으면 2개의 직각 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 오케이? 그럼 2개의 직각 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때 이 대각선이 뭐여야만 했지? 원의 지름이어야만 해. 오케이? 그러면 이 6개의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원의 지름은 총 몇 개냐면 4개가 있다? 이렇게? 그럼 이때 만약에 이 4개 중에 2개의 지름을 내가 선택했다고 해봐. 이거랑 저는 이거 골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 무조건 만들어지는 거지. 오케이? 이해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직사각형을 만들려면 대각선 4개 중에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개의 대각선 중 2개의 대각선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와 같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3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 이랬잖아. 그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도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으니까 8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되겠다. 맞지? 그럼 이제 그 밑에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구할래, 그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또 무조건 빗변이 뭐가 돼야 돼? 원의 지름이 돼야 되지요. 맞아? 그러면 잘 봐. 이렇게 하나 빗변을 선택했어? 그럼 만들 수 있는 거. 요거 직각삼각형이지. 요거 직각삼각형이고. 요것도 직각삼각형이죠. 반대쪽에도 똑같이 있지. 그러니까 대각선 하나당 직각삼각형을 몇 개 만들 수 있어? 6개씩 만들 수 있네. 오케이, 이해감? 그럼 대각선이 몇 개지? 총 4개니까 대각선의 개수 곱하기 대각선을 뺀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점 중에 하나를 뽑으면 뭐 할 수 있다?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거 직각삼각형이 더 중요하다. 알았지? 교과서에는 직각삼각형이 언급될 거야.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필수예제 7번. 이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 자, 그림과 같은 팔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이거 언제 중학교 때 한 거 아니냐? 중학교 때 했지. 맞아? 이거 수열의 일반항으로도 구할 수 있어. 삼각형은 대각선이 없어. 그지? 사각형은 대각선이 몇 개야? 2개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점이 4개가 있는데 점 4개 중에 일단 2개를 뽑아. 그러면 4C라는 것의 의미는 4개의 점 중 2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지. 근데 이 사각형이니까 변 4개는 대각선이 아니니까 빼기 4.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오각형은 또 5개의 점 중에서 일단 2개를 뽑아. 그럼 이 대각선도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변까지 센 거지?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럼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돼? N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N을 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이게 바로 뭐냐면 봐봐. NC라는 건 2분의 N, N-1이고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외웠던 2분의 N, N-3 이게 나오는 거야. 그죠? 맞아? 이게 이제 조합의 의미. 그래서 이게 바로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문제. 그림과 같은 팔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 뭐야? 그러면 8개 중에 2개를 뽑은 다음에 팔각형 변 8개 빼면 이게 바로 팔각형에서의 대각선의 개수가 된다라는 얘기. 오케이? 그럼 이제 역으로 대각선의 개수가 54개인 볼록 N각형. 그래서 볼록 N각형이라는 거 밖으로 튀어나온 이거. 그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오목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얘는 뭐라고 했냐면 N각형 중에서 2개를 뽑고 다시 N개를 빼면 얘가 54가 된다. 이런 뜻이고 얘가 정리되면 결국 뭐가 된다고? 2분의 N, N-3. 이 값이 54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그냥 N-3은 얼마니? 54니까 얘는 54 곱하기 2니까 6 곱하기 9. 9 곱하기 12 이렇게 합시다. 3 차이 나는 연속하는 자연수.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때 N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12각형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그냥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를 조합을 이용한다고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오늘 한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그 대소관계가 있는 함수의 대응관계를 설명하는 것. 그지? 그게 앞에서 순열, 중복순열, 순열,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여기까지 온 3가지 테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했던 것 중에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세거나 정사각형의 형태를 세는 것들 있죠? 이것들을 좀 잘 기억하셔서 센에서 연습을 좀 잘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부교재에도 그게 충분히 있으니까 잘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중복조합이라는 걸 하게 될 테니까 연습 많이 해서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